오늘 도배 1차입니다. 어제 늦게까지 대부분 천정에 부직포를 다 치고 어차피 오늘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늦게까지 그 두 분이서 밑작업하면서 부직포를 다 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부직포 말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 부직포가 안 마르면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마를 때까지. 물론 뭐 안 마르고 바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라가지고 팡 당겨져야 됩니다. 약간 이게 마르면 마를수록 이렇게 촥 당겨져가지고 이제 제가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붕 떠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건 지금 거의 붙어 있는데 나중에 부직포가 다 마르면 이게 쫙 당겨지면서 한 그 콘크리트가 얼마나 휘어지냐에 따라서 붕 떠 있죠. 그 위에 우리가 지금 도배지를 붙이는 거거든요. 실크 벽지라는 거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네 분이 들어와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네 분이 들어왔고요. 지금 세 분은 거실 쪽에서 하고 있고 한 분은 요 작은 방 하고 있네요. 저 작업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네바리 작업입니다. 네바리 작업하고 나서 싱을 걸어가지고 그걸 할 겁니다. 부직포 싱 걸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천정처럼 이렇게 힘을 위에서 걸잖아요. 붙이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실크 벽지라는 게 이 부직포에 발라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싱을 걸어가지고 힘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벽에 붙이는 거는 굳이 싱을 안 걸어도 이 부직포 자체가 싱 겸 부직포가 나옵니다. 재질이 좀 다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싱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싱을 다 했었는데 자꾸 재료가 좋아지니까 이게 싱 겸 부직포라 그래가지고 저 끄트머리 그리고 코너 또 밑에 끄트머리 여기만 바르고 끝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채로 붕 당겨요. 채로 전체적으로 이 면에 다. 그래서 보시면 요 천정은 이게 싱 보이죠? 줄이 보시면 단차가 진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갖다 보면 이렇게 매더 20마다 한 40cm짜리 이게 도배지 같은 게 하나 발라진 게 보이죠? 이게 싱입니다. 싱. 부직포를 붙이고 그리고 다시 싱을 또 붙이는 거죠. 왜냐하면 힘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코너에는 이렇게 코너 각들에 딱 됩니다. 우리 어째 저번에 칠할 때 그 쎄된 거를 이렇게 그 섞어 보하기 위해서 꺾었잖아요. 여기는 코너가 된 이유가 공구리인데 공구리가 수직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대놓으면 딱 각이 잡힌 것처럼 수직을 잡아주죠. 코너 각들을 실리콘을 먼저 딱 바릅니다. 코너 부분에 떨어질까봐 발라놓고 저 조인 부분이 잘 붙여야 나중에 우리가 문 떼면 조인 부분이 표시 안 나게 하나의 그것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 옆에 조인 부분에 잘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저기 있는데 왼쪽을 잘라내 보면 되는데 우측에 라인을 기존에 붙이는 라인하고 똑같이 붙여 나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붙여 나옵니다. 제가 했던 얘기가 지금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이제 나중에 문 떼가지고 하나의 단차가 안 지게끔, 지금 단차가 없지만 하나의 종인 것처럼 하나의 면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라인이 없는. 그게 이제 실크 벽지의 특징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천정을 지금 부직포가 붙어 있느냐 붙어 있는지, 이게 부직포가 붙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벽지 붙이기 전에 이렇게 앞당겨 보면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붕 떠 있는 부직포의 밑에다가 지금 붙이는 거죠. 우리가 천정이니까
그래서 그 힘을 받기 위해서 싱을 다 걸어준 거고, 이 벽면은 요즘에 싱 안 걸고 이 부직포 자체가 싱이 되는 이 부직포라서 그냥 바로 저 끄트머리 아래 위만 부직 싱 그듯이 걸고는 당겨 버립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확 당겨지니까, 그리고 힘을 별로 크게 받을 일이 없으니까 벽면은. 근데 천장은 이 자유낙하 떨어지는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형세 부위를 하나인 것처럼 붙여버립니다. 이게 실크 벽지 특징이 있어. 문 떼버리면 붙어버리기 때문에 하나인 것처럼 이제 마르고 나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작업하면서 계속 부직포는 약간 비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타공한 위치에 보면 했는데 여기 하나 뚫어놨어요.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찾기가 쉬운데 도배지 받아버리면 불투명에다가 이게 흙구르가 밑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눌러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배하시는 분들은 할 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씩 빠뜨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뚫어갖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도배할 때 이 부분은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배선에다 빼놨는데 도배하기 위해서 배선에 다시 위로 밀어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또 하면 이런 부분들이 미리 안 뚫어 놓으면 찾기가 힘들어요. 아유,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부직포가 이렇게 출렁출렁합니다. 천장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끄트머리 저 끝과 끝이 붙어 있는 거라서 여기부터 제가 미리 뚫어놔요.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찾기가 좀 쉬워요. 부직포 때 안 뚫어 놓으면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여기는 좀 더 벌려놔야겠다. 이렇게 벌려놓고 여기도 한 개 있는데 어디지? 찾을 수가 없네. 이게 이렇게 찾기가 네. 어딘가에 있는데 한 40cm 빼갖고 있을 겁니다. 40cm. 거기 있어요? 네. 저렇게. 안 그러면 나중에 도배, 전기팀이 그냥 막 떼버리 보면 또 이거 와서 또 하자 보셔야 돼서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현장에 있을 때 단도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싱이 걸린 자리네.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도배 작업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도배했고, 여기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뒤에를 도배 안 했는데 왜 안 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요 뒤에 장이 들어가거든요. 장이 들어가면 장 뒤에 뭐가 있으면 곰팡이 필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도배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이런 데 보면 장 들어가는 부분에 도배를 무리 안 할 건데, 안 하는 이유가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해봐야 나중에 하자 생길 우려가 생기거든요. 곰팡이 피고 습기 차고 있고 하면. 그래서 아예 없는 게 오히려 더 낫기 때문에 장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뛰는 부분들은 아예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도배지를. 그래서 이렇게 저 왼쪽 이쪽이 칠마감이고 이쪽이 도배지인데 지금 이게 지금 안 말라가지고
오들오들하지만 마르고 나면 딱 당기고 나면 쫙 펴지고 나면 거의 칠처럼 느낌이 납니다. 칠 느낌 나는 도배지 골랐다 보니까 선정도 그렇고 꼭 칠마감한 것처럼 이게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은 다 했는데 너무 어두워서 이 노란색입니다. 되게 색깔이 이쁜데 어두워서 지금 이렇게 약간 노란색이 덜 노랗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되게 이쁘고, 이 방도 다 있고 안방도 여기도 어두워서 이렇게 그리고 도배할 때는 창문을 다 닫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람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렇게 조인 부분이 이렇게 이었단 말이에요. 조인 부분이 이렇게 메다 20에 이렇게 이었는데 표시가 없잖아요. 이게 터져버립니다. 바람이 들어오면. 그래서 도배하고는 창문을 닫고 도배하고, 그리고 갈 때도 창문 닫고 며칠간, 좋게는 하루 정도는 창문 닫고 굳혀줘야 되는데 1등급 해가지고 그 다음 공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창문 열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터지고 없습니다. 이게 라인이 쫙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해가지고 항상 도배하고는 하루 쉬어야 안 되고, 저희는 오늘이 토요일인데 도배하고 나면 일요일은 원래 쉬고 월화도 쉴 겁니다. 완전히 말리기 위해서. 원래는 화요일날 일정이 있었는데 그게 수요일날 밀려지는 바람에 오히려 뭐 더 낫죠. 창문 딱 닫고 그냥 그대로 말으라고 그냥 하면 쫙 펴지면서 안 터지고 잘 마를 겁니다. 그거 모르고 창문 열어버리면, 특히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 바람 부는데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줄이 생겨버립니다. 그 조인 부분이. 그래서 왜 터지냐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컴플레인 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저희는 갈 때 문을 닫고 갔는데 주인이 저녁에 와서 한번 본다고 보고는 환기한다고 창문 열어놓고 가버리면 다 터져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미리 얘기해 줘야 됩니다. 혹시나 현장에 사람이 없을 때 누가 와가지고 창문 열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여기 들어가는 도배지 평수가 115평입니다. 정확하게 계단을 했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실제가 얼마 들어갔는지. 그래서 115평 들어갔는데, 이게 45평 아파트인데 실평수는 바닥 면적으로 우리가 저번에 바닥 측에 보니까 29.5평에 나오고, 우리가 또 2.5평 확장을 했기 때문에 베란다 32평이거든요. 바닥 면적으로는. 그 바닥 면적에서 저 부엌 쪽 빼고 나면 한 30평 잡는다 치면 보통 곱하기 3을 하면 딱 맞습니다. 그 면적에 벽체랑 천정이란 게 있고 벽체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 면적 곱하기 3 하면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가벽을 몇 개 세우는 바람에 조금 더 나왔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 평수 곱하기 뭐 한 2.5 정도 하면 들어가는 도배지 양입니다. 그 아파트 분양 평수 32평 아파트면 그 2.5 하면 한 90평 좀 들어가죠. 85평, 90평 이렇게 전체 면적이. 근데 이건 45평이라서 115평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실에 칠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좀 빠진 거고, 실제로는 한 120평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45 곱하기 2.5나 뭐 3 하면 한 120평. 얼마나 도배 마감이 많으냐 아니면 시트 마감이 많이 했다고 해서 다 차이가 나겠지만 거의 뭐 평수에서 2.5에서 3.3입니다. 근데 저희는 시트 마감도 있고 칠 마감도 있고 해가지고 다른 현장보다는 많이 적게 들어간 거죠. 그래도 115평이면 평당 뭐 요즘 정확한 시세는 모르겠는데 한 11,000원, 12,000원 잡으면 도배지 값만 한 30만 원 나올 거고, 지금 인건비가 우리가 6머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160 나올 건데, 전에 그 250 잡아놨었는데 우리 7마감이 있어가지고 뺀다고 약간 오버했습니다. 지금 벌써 견적서나 청구서는 아직 안 받아봤지만 제가 봤을 때 무조건 한 280만 원에서 290만 원 나올 것 같습니다. 청구서가. 근데 뭐 칠이 좀 빠졌기 때문에 우리 칠할 때 작업이 베란다 확장하면서 베란다 원래 칠해야 됐었는데 베란다 칠이 빠져가지고 거기서 좀 빠진 부분이 또 이렇게 세이버되고 하면
뭐 비슷하게 묻어가지 싶습니다. 근데 너무 좀 타이트하게 견적을 제가 넣어놔가지고 거의 뭐 약간 모자라지 싶습니다. 견적에서.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안고 가야 될 부분이라서 이것까지 뭐 청구할 수는 없는 거고 추가했다고 그냥 묻어가는 거죠. 이제 소소한 것들은. 그래서 이쪽 지금 요 화장실 외벽이랑 조방 지금 하고 있는데 조방 그리고 저쪽만 작업하면 도배는 끝납니다. 지금 이게 도배하고 놓은 쓰레기가 75리터 봉투로 지금 몇 개가 나왔냐 하면 저기에 2개, 3개, 저기 4개, 5개, 한 7개 넣어지 싶습니다. 75리터 봉투에 이 도배지 자르고 남는 이 찌끄레기들이 이만큼 많이 들어갑니다.